안녕하세요, 우쭈입니다. 저 어제 종목이 되게 많아가지고 종목명을 그 유튜브 영상 제목에다가 적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끝에는 그냥 점점점 등 하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리뷰 형식으로 그냥. 해성 옵틱스는 오늘은 좀 올라가려다 말고 그냥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내일장에 또 이렇게 좀 빠진다 그러면 이 11선 여기 부근에는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됩니다. 강매시킬 거예요. 여기 웬만하면 사보세요. 왜냐면 이제 5종배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약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장중에는 좀 빠지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종가상으로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어, 매수해서 한 약 3% 정도 일단 목표로 잡고 분할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어쨌든 이 자리 부근이 또 이제 지지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고점 넘는 데까지 해서 목표하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 G3BNT는 확실히 이제 그 눌림목에서 바닥을 잡아준 모습이긴 하네요. 뭐 크게는 안 갔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하락 이 하락세에서는 그걸 이제 멈추고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정도 요 정도 좀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 되게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인바이오제는 또 버키 스튜디오는 또 얘네 주식을 또 샀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는 좀 넘어가긴 했는데 당분간은 좀 이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다지 강하게 가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지금은 살짝 높기도 하고요. 지금 볼리저 밴드 상단 위에서 놀았던 적이 꽤 많이 있네요. 이러면은 좀 잠깐 좀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오늘 매매한 걸로 끝나고 덕산테코피아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오늘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더 빠지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 오늘 이 37,000원 정도? 내일장에 이게 또 빠지면 일단은 얘는 피해야 됩니다. 일진 멀티리얼즈는 역시 신고가를 좀 더 써주기는 했네요. 근데 윗꼬리가 많은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물량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랩지노믹스는 이 쌍바닥 매매로 이제 갈 거니까 그리고 이 구름대가 두터워요. 그리고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아직은 역배열이고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치고 가려면 정말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없으면 또 흐느적 활버릴 수 있으니까 며칠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원래 이렇게 역배열에서 올라갈 거면 올라갈 놈이면 장대 한번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막 수많은 매도 물량이랑 싸우면서 가야 돼서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힘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간다고 해도 그러면 얘는 며칠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반드시 여기 넘어가는 것까지. 게임빌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해 있네요. 그러면 이제 20번은 이렇게 따라올 텐데 며칠 더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종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라. 그래서 차라리 컴투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FD팜은 원래 예상대로는 좀 갔다가 좀 윗꼬리 달고 눌려가지고 요런 모양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훨씬 더 잘 가버렸네요. 그만큼 거래량이 확실히 더 터져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매물하고도 싸워가면서 받아먹고 올리네요. 오늘 FT팜이 아주 상당히 잘 갔어요. 원티드랩은 오늘 좀 빠지긴 했어도 아직 이 추세 안에 있죠. 내일 정도는 그래도 이 시가 위쪽으로 오늘의 시가 위쪽으로는 좀 올라와서 종가가 마무리돼야 5일선, 21선 위로도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상승 전환 시발점이 될 겁니다.
FNF텍은 역시나 아직은 조금 더 빠지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K사인도 오늘 올라가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아직은 별 문제는 없네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여기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조이시티 역시도 이렇게 이제 바닥 만든 거 확인했고요.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머물다가 가면 됩니다. 케어랩스가 장 초반에는 좀 빠지다가 종가 부근에 다시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런 종목이 이렇게 자꾸 고점이 낮아져 버리면 저점은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될 텐데 지금 위로는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아래는 좀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21선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봉처럼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여기 240선을 짧게 선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고 240 라인 빠지면은 일단 조금 한 발 빠져서 관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히림은 얘는 좀 느린 종목입니다. 천천히 파동을 만들 거예요. 어차피 오늘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MBT도 오늘 많이 올라갔고 일단은 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게는 가긴 갔으니까 딱히 욕심을 안 내도 될 것 같네요. 고점이 딱 100원 차이로 못 갔네요. 내일은 좀 더 간다고 해도 이 32,000원 넘어가려면 이제 좀 위험한 구간 눌림을 좀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엔투스 성진 이 종목이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시총이 얘네가 일단 상장 주식수 보면은 만 10만 100만 999만 5천 주. 근데 38만 주 정도였나? 시엔투 성진 39만 주 정도 소각을 하니까 999만에서 39만이니까 뭐 비율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근데 이거를 뭐 만이라고 보면은 3.9% 정도? 그러면은 오늘 올라간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일단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거는 주주 가치 재고죠. 주주한테 돈이 되는 그런 거라서 좋은 현상이고 무상증자도 원 플러스 2니까 일단은 신주 배정이 12월 10 그럼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꽤 얘가 갑자기 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너무 이제 뜬금없이 한 27%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다시 풀리면서 확 간 거라 가지고 어떻게 해먹을 구간이 없었는데 아마 흔들면서 가더라도 며칠 안에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이 공모가 상단. 일단 CN2 성지는 되게 위험한 매매는 되겠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리스크가 리턴이 하이 리턴이 되지 않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굳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매수할 구간이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일단 또 갭이 떠서 시작할지는 모르겠고 또 갭 떴다가 또 안 가고 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조금 거품이죠. 거품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오일선 위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딱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주목을 안 했는데 이게 오늘 좀 이제 거래량이 제법 터져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에 단단은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공모가 상단 여기를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넘어서면은 이제 좀 더 크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돌파한다고 봤을 때 지금 위치가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볼 경우에. 그래도 뭐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분봉을 한번 잠깐 볼까요? 특히 이때가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런 고점에서 돌파한 자리. 근데 이게 만약에 빠져서 여기를 또 이탈한다. 그럼 여기는 손절을 해줘야 되는 가격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 자리를 돌파하고 아예 슈팅을 낸 거라서 근데 또 어떻게 종가를 이만큼이나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21만원 조금 아래? 요 정도쯤을 손절 잡고 하면 될 거예요. 이게 만약 여기까지 더 빠져버리면 그건 좀 나가래요. 그러니까 기껏 힘 줘서 돌파를 다 했는데 그걸 굳이 그대로 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갔다가 적당히만 빠지고 다시 이렇게 가야죠. 세게 가려면. 리파인도 지금은 흐름이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타서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런 모양처럼 하루 정도 더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의 저점이 여기 이제 좀 약간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구간 한 번은 조금 빠져서 여기 5일선 정도 한 16,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한 500원 정도 15,500원 좀 내려가면 손절 그렇게 대응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얘도 요거 목표가로 하면 되고요. 지금 비덴트 빗썸 지분하고 또 이제 두나무 그쪽 지분하고 이렇게 경쟁이 좀 있어 보이는데 두나무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데 빗썸 쪽은 되게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덴트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 위메이드 역시도 비덴트 그쪽으로 관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을 8.23 갖고 있는 T사이언티픽도 오늘 좀 움직였고요. 지금 얘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 있죠. 막 이때보다도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아직 이 바닥권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등락이 되게 심해 보이기는 해도 이렇게 흔들다가 나중에 이제 뿅 이렇게 가니까 얘도 잘 주목을 하고 잘 보세요. 이 흔드는 구간 어느 정도 끝나면 어느 순간은 조정 주겠지 싶은데 안 주고 그냥 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흔드는 구간. 이 갤럭시 하모니 트리도 지금 되게 세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종가가 가장 높은 종가입니다. 가장 높은 고가는 여기였고 그러면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지금 얘가. 근데 이 박스 구간을 만들기 전까지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그만한 박스권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돌파하겠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2만원 좀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짧게 좀 단타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얘는 이제 뭐 돌파를 위해서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괜히 또 여기서 쉬었다 간다? 아,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적어도 여기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안 되면 얘는 일단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가 손절가, 여기까지 목표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뭐 중국의 알루미늄 재련소 폭발로 인해서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알루미늄이 좀 반짝했었는데, 그거 아니고도 일단 요소수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것도 대란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여기 고점은 이제 넘었고요. 저점은 계속 쭉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얘가 5일선 타고 계속 쭉쭉쭉 가고 계속 윗꼬리는 만들고 가고 있는데, 아직 흐름이 뭐 딱히 내려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봉도 보면은 일단 이런 횡보하던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전에 약간 좀 있었던 그런 구간까지 얘가 지금 내려온 거라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해서 횡보하다 좀 이렇게 종가 무렵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배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분봉에서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쌍바닥을 만들고 바로 가면 강하게 가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쌍바닥이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바닥이 한 번 더 무너지면은 이런 구간이나 뭐 이제 이런 구간까지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약간 내려오는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이렇게 세게 갑니다.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바로 가면 좋죠.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알루미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그냥 꾸역꾸역 계속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조일 알루미늄은 좀 상대적으로 차트가 아무래도 힘은 좀 떨어집니다. 보니까 그 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신용을 쓸 수가 있는데, 조일 알루미늄은 증이다 보니까 그냥 100% 현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조일 알루미늄은 사마보다는 조금 덜하고, 차라리 PJ 메탈, 얘도 알루미늄 관련이 있는데, 알루미늄 압출에 쓰는 필수 중간재, 이 종목을 이제 정예방에서도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스윙으로 일단 여기서 뭐 분할 매도도 한번 했다가 좀 더 기다렸는데 오늘 그냥 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버렸는데, 이 삼각 수렴이 돼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가면은 잘 갈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최근 요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너무 없고 스윙주도 좀 많고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PJ 메탈이 이제 여기 고점 추세를 이 고점 추세를 돌파하면은 얘가 차라리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근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정리한 거라서. 아니면 대호 AL, 야, 이게 별로네요. 알루미늄 강자 뭐 대호 AL 그랬는데, 정작 차트는 그냥 천천히 우하향 중이라서 거래량도 없고,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라도 좀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말좀, 얘는 잊어버리세요. 조일도 일단 삭제. 자, 일동제약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얘네가 만들려고 하는 약은 일단 뭐 머크나 화이자는 5일 동안 뭐 3, 40정을 복용을 해야 되나 봐요. 꽤 많이 먹네요. 하루에 2알씩 6알. 오. 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얘네는 하루 하나, 한 알만 먹으면 된다.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처음에 그거랑 똑같아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우리나라가 좀 빨리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이슈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수출하고 막 그래서 진단 키트주들 엄청 잘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 그다음에 뭐 백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아 근데 백신이 자꾸 그 접종 한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꾸 그 떨어져가지고 효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백신 맞았으면 좀 그냥 쭉 어느 정도 쭉 가면 안 되나? 어쨌든 이제 이 부작용이 심한 백신보다는 차라리 그냥 걸리고 치료, 약 먹고 치료되는 게 낫겠죠. 그럼 결국에는 누가 빨리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약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빨리 만들면 어느 정도는 급한 데다 갖다 써야 되니까 주목은 받겠지만 결국은 잘 만드는 약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은 자 맥커스 봅니다. 자 맥커스는 자일링스 유일한 총판인데요. AMD하고 자일링스가 합병 승인이 뭐 임박했다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이쁘게 21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파동은 요렇게.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 많죠.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눌림 주고 나서 잘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조정을 일단 요 정도까지 왔다가 얘가 이제 가면 좋은데 물론 이것도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한 이 정도에서 가야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는 건 중간보다 더 내려온 거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더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시작한 지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보죠. 잘못 눌렀다. 오, 엄청 빠졌네. 거의 80% 정도가 내려온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힘이 강한 애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거고 중간 정도는 요렇게 아유 마우스가 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힘이 없는 애들은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거래량이 얘처럼 좀 큰 게 들어와야 이렇게 좀 들어와야 얘가 이렇게 뿅 갈 텐데 그래야 이제 그 낙폭과 매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볼 텐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없이 이렇게 파동을 하나 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기특한 거는 이 두 번째 파동에 여기는 넘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20선만 지켜주면 당연히 넘어갑니다. 당연히. 아주 당연해요. 당연. 그러면 만약에 올라가는 게 못 올라가고 실패했다. 손절하세요. 오늘의 저가. 그럼 8,310원에 만약에 그냥 산다고 해서 저가 8,160원. 한 8,150원 무너지는 라인에다가 손절하면 그렇게 퍼센트도 얼마 안 되고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8,300원에서 9,400원 이상이니까 1,100원 이상 수익인데. 이거는 지지만 여기가 돼주면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걸 강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5G 종목들이 아이고 이거 뭐가 떨어졌냐. 5G 종목들이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많이 그동안 내려왔고 딱히 크게 이슈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이제 공급 계약 실적 뭐 이런 거로 이제 한 번씩 주목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그래서 일부러 얘기도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서 오늘 조정 줬으니까 240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코앞이에요. 그래서 5G 종목 중에서 일단 요렇게 240선 가는 곳까지 단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RSHIC 역시도 조정인데도 약간 위에서 조정 주고 있고 역배 24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종목 정도는 한번 눈여겨 보세요. 만약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라인까지.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강국을 외치면서 그래서 이제 옴니 시스템이 이제 그 첫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는데 조정이랍시고 한 개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이러면 이렇게 이것도 쌍별 같은 개념이에요. 쌍별 같은 개념. 그래 놓고 얘는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저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다가 이쯤 되면 이제 팔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는 게 사실 당연한데 안 내려오면 그만큼 더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 시스템은 2830. 시간에 좀 떴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갭이 그럼 3,000원 좀 밑에면은 일단 시가에 도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디지털 그 이제 정부 지원 그런 쪽에서 보면 또 옴니 시스템이 먼저 반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얘가 대장주라고 보고 그러면 데이터 솔루션도 같이 데이터 솔루션하고 데이터 솔루션 모 회사 오픈베이스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오픈베이스가 차트는 좀 깔끔합니다. 이때 해먹고 쭉 빠져놓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저성 패턴도 되고요. 차라리 오픈베이스를 보는 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 여기 갭상승한 이런 음봉 이런 고점까지는 목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오늘도 조금 많네요. 뭐 데이터 솔루션은 조금 이제 내려봐야 뭐 이런 자리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좀 추매해서 해도 되고요. 저 일단은 그냥 천천히 스윙주로 할 거 중에서는 아무래도 맥커스가 자리도 좋고 21선 타고 가는 흐름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신규 성장주에서 이렇게 공모주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카카오페이나 리파이 요런 애들도 움직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의 곰탕집이 된 어디였나 아이고 잘못 눌렀다 마인즈네 아주 여러 번 해먹어서 곰탕집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일단은 바닥을 일부러 이제 잡아놓기는 했어요. 여기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서 이제 35,700원 정도 매수가를 이제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가지는 못했네요. 이 흐름이 안 나왔어요. 일단은 그냥 좀 더 빠지기는 했는데 아직은 뭐 딱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중요하긴 한데 그 중간이라고 보면은 여기네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고
떨어지고 나서 저항 맞고 쌍바닥 만들고 다시 이렇게 올렸고, 중간은 요 정도니까 34,000원 안 깨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34,000원이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하락 기울기가 천천히 이렇게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죠. 이렇게 축 처지니까. 차라리 빠질 때 이렇게 확 빠졌다가 확 올랐다, 이렇게 좀 파동이 좀 굴곡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됐죠. 이렇게 빠지고 올라오고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완만해지죠. 여기가.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제 곰탕집 손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많이 해 먹었으니까 그냥 자주 우려 먹는다고 해서 곰탕이라고 곰탕집이라고 그랬는데, 뭐 내일 정도에는 마인즈랩도 또 갖고 놀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5일선이 생기겠네요. 근데 지금 그냥 딱 눈대중으로 봐도, 자, 종가 1일차 종가 여기, 2일차 종가 여기니까 이 둘의 평균은 살짝 여기겠고, 근데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이 둘의 평균은 한 여기겠고, 그럼 종가는 여기니까 아직은 5일선보다는, 가상의 5일선보다는 지금 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빠질 때, 아까 그 얘기했던 분봉에서, 그러면 그 정도 조금 내려오게 되면 이 봉 중심선하고도 이제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34,000원 정도가 봉 중심 정도쯤도 될 거고, 중요한 라인이죠. 봉 중심선. 봉 중심선은 33,800원이네요. 근데 그냥 심리적 안전성으로, 심리적 안전 라인으로 34,000원에서 지지가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종목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끝.